수질 감시 장치를 조작해 생활 하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돼 환경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위치가 달라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우려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47%가 위변조와 중복으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해안에 국한되던 나열대 과일 재배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경남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 감시 장치의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당국이 위탁업체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대로 수질 측정이 안 된 생활하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는 TMS, 즉 수질 자동 측정 기기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손을 대 질소와 인 등 수질 측정값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가 지난달 낙동강 환경청의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제 기기 오작동이라 얘기했죠. 울리니까 그냥 조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작한 부분 이미 좀 먼저 선조치를 하고 이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만 8천 톤의 하수가 정화 처리돼 이곳 밀양강으로 방류됩니다. 그리고 이 밀양강은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같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또 다른 밀양의 하수 처리장 두 곳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 항목인 인값이 기준치 0.5를 넘자 일단 측정값부터 조작해 낮춘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류하는 식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이 내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세 곳에서 수십 차례 이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대 이상으로 해서 방류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관리업체 관계자를 고발하는 한편 밀양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상수도관의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장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어제 발생했죠. 이 상수도관의 설계도와 실제 위치가 달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에서 수돗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 차량은 발이 묶였습니다.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터진 겁니다. 이게 내보이바 같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수도가 터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관이. 도면에는 상수도관이 공사장 경계에서 바깥쪽으로 30cm가량 떨어진 인도에 묻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장 안에 수도관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도면과 실제 위치가 다르지만 창원시는 상수도관이 묻힌 지 40년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창원시가 지하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낸 공간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 시설물들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여러 어떤 매설물들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파악돼야 됩니다. 가스관이 손상되면은 굉장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잇따른 땅꺼짐에 설계 도면과 다른 상수도관 위치까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남 첫 주민투표로 진행 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절반 정도가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명부 위변조와 중복 서명 등을 했다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고발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14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이 가운데 53%만 유효 서명이고 47%인 6만 7천여 건을 무효 판정했습니다. 주민등록과 서명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3만 2천 건, 서명부 위변조 등이 8,400건, 중복 서명
7,800건이며 경남도민이 아닌 서명도 3,000건입니다. 이것도 한눈에 보면은 같은 사람이 썼구나는 한눈에 누구라도 봐도 알 수 있는 이 대필 사료가 되는 것.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서 5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부족합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인에게 열흘 동안의 보정기간을 부여해 주민투표를 계속하려면 서명부의 부족 인원을 바로 잡아와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0일 동안 청구인 서명을 모두 전산 입력해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동일인 중복 서명은 필적 감정까지 거쳤습니다. 도청과 시군, 읍면동 공무원 90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일 서명부 위변조 등을 문제 삼아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번에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경상남도가 밝힌 서명부 무효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정기간 열흘을 넘기면 주민투표 청구는 자동 무산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위정 논란의 핵심은 교육감이 급식 문제 대응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도 조사 특위에 참석해서는 지시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한 공방입니다. 박춘식 특위위원장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이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계획 공문에 교육감이 결재를 했다며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조직적 개입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수막 게시나 행정지원 등을 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허위 해명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교육감이 여기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당하다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준엄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감이 결재한 공문은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고 세부 지침은 행정국장 전결로 이루어져 위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사특위는 또 지금까지 조사 결과 수의계약 한도 초과와 예산 쪼개기 부당 계약 등 다양한 비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음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사막이나 아열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쉽진 않지만 가격 경쟁력이 크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줄기와 잎에 얼음이 맺힌 모양새인 사막 채소 아이스 플랜트입니다. 남아프리카 사막 고지대에서 자라는 작물이지만 일본에서는 혈당치를 낮추는 피니톨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작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호 씨는 15년 동안 직접 일본을 오가며 재배 방식을 연구해 올해 함양군에서는 처음으로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전망이 좋지. 전망이 어떤 채소보다도 아마 제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양가지가 풍부하니까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이스 플랜트를 재배 농가와 검토해가지고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새로운 작목으로 육성해가지고. 몇 해 전 귀농한 강현호 씨는 아열대 과일 용과를 기릅니다. 파프리카나 딸기보다 손이 덜 가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이 농가는 주로 인터넷 직거래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화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그 수익성도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영농비, 그러니까 재배를 하면서 그 영농비가 조금 작게 드니까.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아열대 희귀 작물들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확대로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 희귀 작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를 대우건설이 맡아 2019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은 내일 창원시 마산 구산면 해안 로봇랜드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재개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일 체결되는 실시 협약은 오는 11월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 공사는 그 이후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16개 시도 민방위 대원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로 어제 테러 발생에 의한 민방위 종합훈련과 민방위 경진대회가 열렸고 오늘은 기념식과 함께 민방위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와 일본 효고현 간 우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효고현 이도 토지조 현지사 일행은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경남을 방문해 경상남도와 효고현 간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도 효고현 지사와 관광 민간 교류단 등 일본 측 방문단 140명은 합천해 인사와 김해 분청 도자관, 일본계 경남 기업을 둘러봤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FC 안종복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약 2년 동안 프로축구단 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행사 대표 박 씨와 짜고 외국인 선수 A씨의 몸값을 부풀려 계약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 산업은행 김해지점장 51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화물보관업체에 시설자금으로 114억 원을 대출해주고 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로부터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5,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농어촌에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경남을 포함해 7개 도지역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은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제주를 제외한 도지역에 특별선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 추석 연휴는 귀성길이 귀갓길보다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추석이 일요일이 되면서 귀성길은 정체가 극심하겠지만 귀갓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